예, 상법은 상거래와 기업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상거래라는 것은 상인 간의 거래인 경우도 있고, 한쪽만 상인이고 한쪽은 상인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게에 가가지고 물건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가게 주인은 상인이고 물건을 사는 상품을 사는 여러분들은 상인이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일반이 상인이어도 상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상추를 사다가 아니면 배추를 사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 상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그 주식회사, 항명회사, 합자회사, 무한책임회사 이런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상법은 민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이고, 왜냐하면 이 상인에 대한 규율을 하는 것이고 보통 일반인에 대한 규율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법이나 특별법에 해당이 되고, 이 조문은 935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법보다는 적지만 법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이 상법에 있는 조문보다 자본시장법, 어업법, 수법법 이런 부분을 합치면 한 1000개 조문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규율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법을 부분적으로 뜯어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문 체계가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을 모르셔서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조문 체계가 사실 복잡하게 돼 있고, 여기 국회의원들이 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의미를 어떤 부분들은 또 용어를 잘못 넣은 것도 있고, 또 체계가 맞지 않게, 그러니까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하고 일관성 있게 체계가 유지돼야 되는데, 그래서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상사법을 해석 적용하는 건 엄청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법에 있어서 상이라는 의미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그 중국 고대 국가의 그 하은주 아니면 하상주라는 그 하나라, 청나라, 주나라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원래 이제 우리나라는 그 정식 국가 명칭이 상나라예요. 상나라는 건국이 됐었는데, 나중에 그 후반기에 이제 은하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은이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겼기 때문에 은나라는 곳을 많이 썼는데, 이거는 이제 원래 공식 명칭은 상나라입니다. 근데 이 상나라 원래 이제 우리와 같은 그 동이족에 세운 국가인데, 이분들이 장사가 엄청 능숙했대요, 장사에. 그래서 이분들을 통칭적으로 이제 상인이라 상나라 사람, 장사를 하는 사람을 상나라 사람이라는 호칭을 썼고, 근데 이분들이 또 그 주나라한테 와하고 나서도 계속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뜻보다는 이제 상나라 사람, 장사를 하는 상나라 사람 이런 뜻인데, 결국 이제 나중에 이게 줄여져가지고 상인이 장사하는 사람과 거의 같은 용어로 사용하게 된 거죠. 이 상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는 그 시국법의 형태로 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은 일반 법원에서, 민사법원에서 재판을 하지 않고 이제 중재원에서 재판을 했어요. 지금도 대한상사중재원이라고 해서 중재원이 별도로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그거는 중재원을 통해서 중재를 하겠다는 중재 계약이 별도로 있는 경우는 이제 중재원에서 중재판을 하지만, 그런 특이하게 본 경우는 지금은 다 민사법원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신분법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쨌든 특수한 영역이나 특수한 업무를 하는 사람, 이제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행정법은 그 다른 법률과 달리
사실 행정법이라는 게 달린 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행정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좀 난해하고 어려운 법률인데,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민법하고 민사소송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대신 이제 행정 관련돼 있는 특수한 부분만 규제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을 사용하고 있고, 특히 이제 행정소송법이나 행정심판법의 경우에도 다 민사소송법 대부분 한 30여 개 조문 외에는 나머지는 다 민법 규정에 의해서 규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정 기관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된다는 행정 구제를 하게 되는데, 그 이제 구제 방법이 행정작용의 효력을 없애거나 이런 뜻은 만약에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했다 그랬을 때는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이 효력이 없다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게 취소를 하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는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침해에 대해서 문제를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이제 금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국가 배상이나 손실보상 이런 쪽으로 해서 손해된 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징수를 당했는데 보상금이 적다든지 아니면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든지 했을 때 이제 국가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국가 배상은 이제 국가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시설물에 의해서 손해가 생겼을 때 이제 국가 배상을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행정소송이라기보다는 민사소송 대상이 국가일 뿐이지, 이거는 이제 민사소송에 해당이 됩니다. 국가 배상. 만약에 이제 요즘같이 비가 오는 철에 하수가 염려해가지고 매력 뚜껑이 열렸는데 여러분들이 함께를 가다가 매력 뚜껑이 열린 걸 모르고 뒤져가지고 다쳤다. 그러면 이제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체계와 관련된 있는 마지막 파트인데요. 이 좌측에 있는 거는 이제 민사소송에 있어서 이제 소장의 양식입니다. 이 우측에는 이제 형사재판을 하는데 피고인을 검사가 이제 기소를 하게 되는데, 그 기소를 하게 되는 공소장의 양식이에요. 좌측을 좀 먼저 보시면 제목이 소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소장은 이 공소장하고는 다릅니다. 공소장은 형사 기소를 하는데, 피고인을 기소를 할 때 이 공소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민사는 그냥 소장이라고 합니다. 고소장하고는 달라요. 고소장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서 그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하는 문서를 이 고소장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장하고 공소장, 소장은 세 가지는 구분해서 쓰시는 게 좋고, 어쨌든 그래야 누구하고 얘기를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좌측은 이제 민사소송할 때 얘기하는 소장인데, 여기 이제 원고 피고가 있죠. 원고 피고, 여기는 이제 당사자를 기재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소송명을 기재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빌려준 돈을 달라는 소송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대형 청구소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여기 요 하나는 이제 청구 취지라고 되어 있는데, 청구 취지는 결국은 이 소를 제기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얼마를 빌려줬는데, 요 돈 원금하고 빌려준 수표부터 이제 이자, 그리고 이제 재판 선고한 이후부터 이자, 이런 부분들을 청구를 하는 것인데, 민사는 이제 대부분 민법에는 이자가 기본적으로 5%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상금을 5%를 청구를 하고, 판결이 난 이후부터는 이제 10% 소처법이라고 하는 소송 승려가는 법에 의해서 이자는 12%가 붙게 됐어요. 설사 빌릴 때 이자 약정을 전혀 안 했더라도 판결을 받고 나면 12%의 이자를 청구를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계속 뭐 중간 입장에서 아낀다 그러면 그냥 기다리시는 것도 뭐 나쁜 건 없긴 하겠는데 일단은 뭐 그 사람한테 강제 집행은 안 해드려도 판결을 받아 놓으시면 1년에 12%씩 채권이 불어납니다. 그러면 옛날에 여기 20%였었어요. 그래서 5년이 지나면 그 5년이 배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많이 줄긴 했지만 지금 이제 금리가 다시 올라가서 그것도 좀 사용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총무원인은 요거를 정당하게 하는 근거가 뭐냐라는 근거에 대한 기재를 하는 것이고, 아니 돈을 빌려줬으면 돈을 빌려준 사실 또 뭐 이자가 있으면 그 이자를 얼마를 약정한 사실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기재를 하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그 근거 자료. 기본적으로 사용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죠. 근데 사용증서 쓰면 뭐 다행이긴 한데 사용증 안 쓰고 그냥 뭐 은행 계좌를 넣는 경우도 있고 또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가능하면 우선으로 신고를 남겨놓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제기하는 이제 제기하는 날짜, 그리고 이제 누가 제기하는지, 그리고 이제 이 관할 어느 법원에서 접근할 것인지라는 부분인데, 이 돈 청구하는 거는 이 첫 번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도 할 수 있어요. 원래는 이 피고 주소지에다가 재판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 돈 청구하는 거는 그 어느 주소지에다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측에 이 공소장은 실제로 이제 죄를 져서 기소를 당하게 되면 그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 공소장을 볼 일이 당연히 없으셨겠지만 어쨌든 공소장 양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제목, 그러니까 어느 검사가 어느 법원에 이거를 제기하는지에 관한 기재가 여기 상당히 기재가 되어 있고, 또 이제 죄를 진 사람이 인적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고, 무슨 죄를 졌는지, 몇 죄에 이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이게 재판을 받기 전에 이제 구속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구속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불구속 재판, 구속이 되어 있는 사람은 구속 재판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구속 여부 관련된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고,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이 기재가 되어 있고, 없으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 사실은 실제로 이제 죄를 어떤 죄를 지었고 피해가 얼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이 공소 사실은 모두 사건마다 달라서 이 부분은 외웠고, 또 이거는 실제 이게 구속가 된 실제 사례를 제가 복사하기 위해서 많이 지은 부분이 있긴 한데, 이거는 실제 양식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 부분을 이렇게 꼭 뭐 기억이 좋은 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지식 삼아 이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